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자녀 연봉 200만 달러와 내년 연봉 1600만 달러를 떠안고 김하성을 데려왔을 때 애틀란타는 김하성이 팀에 남아 FA 제수에 도전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김하성은 옵트아웃을 택했고 바로 FA가 됐습니다. 다급해진 애틀란타는 닉 앨런과 마우리시오 두본을 교환했습니다. 김하성이 오기 전까지 주전 유격수였던 앨런은 DRS 플러스 12와 OAA 플러스 17로 수비에서 미친 활약을 했지만 공격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두본은 앨런보다 나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 내야 세 포지션과 외야 세 포지션에서 모두 플러스 수비를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두본은 유격수로서 플러스 8을 포함해 OAA 합계가 플러스 20이었습니다. 휴스턴이 그런 두본을 앨런과 바꾼 건 페이롤 때문입니다. 내년이 6년 차인 두본의 연봉이 1020만 달러로 예상되는 반면 연봉 조정 1년 차인 앨런은 150만 달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체즈 맥코믹, 루이스 가르시아, 라몬 우리아스를 DFA한 휴스턴은 두본까지 떠나보냄으로써 4-7세 기준 대비 3,580만 달러의 여유를 가지고 선발 투수와 좌타자를 영입할 전망입니다. 다시 애틀란타 이야기로 돌아와서 두본은 주전 유격수를 맡길 수도 있지만 유틸리티로 활용할 때 가치가 극대화되는 선수입니다. 특히 애틀란타는 2루수 알비스와 3루수 라일리가 부상이 많기 때문에 두본이 유틸리티로 남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주전 유격수를 영입해야 합니다. 김하성과 보라스가 옵트아웃을 밀어붙인 이유는 시장에 유격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트레버 스토리는 옵트인을 택했고 보 비셋은 몸값이 2억 달러가 넘을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토론토 잔류 가능성이 높은 데다 장기적으로 유격수 자리에 머물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토론토는 비셋을 잡게 될 경우 비셋과 안드레스 히메네스의 자리를 바꿔주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격수 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단장과 감독을 교체한 워싱턴은 소토의 유산들인 CJ 에이브람스와 맥켄지 고어를 트레이드할 생각이 있습니다. 고어는 FA까지 2년, 에이브람스는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빨리 팔면 팔수록 가치가 높습니다. 4년 동안 OAA-45를 찍은 에이브람스는 비셋 다음으로 수비를 못하는 유격수라고 할 수 있지만 지난해 20홈런 31도루, 올해 19홈런 31도루를 기록하는 등 공격력은 유격수로서 평균 이상입니다. 애틀란타 입장에서 관건은 워싱턴이 같은 디비전 소속팀과 거래할 의향이 있느냐는 겁니다. 에이브람스와 반대인 선수는 에지키엘 토바입니다. 지난해 골드글러버인 토바는 3년 동안 OAA 플러스 33을 기록한 반면 공격력은 평균 이하입니다. 지난해 26홈런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부상으로 95경기 출장과 9홈런에 그쳤습니다. 쿠어스필드에서 올린 성적이기 때문에 더 실망스럽습니다. 토바는 지난 시즌에 앞서 7년 6,350만 달러 연장 계약을 맺었지만 콜로라도의 새로운 수장이 된 폴 디포데스타가 제로에서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트레이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는 토바가 떠날 경우 프리랜드와 센사텔라의 계약이 내년으로 끝나고 2,700만 달러 연봉을 2028년까지 받는 브라이언트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공격이 안 되는 토바와 수비가 안 되는 에이브람스는 월드시리즈 우승이 목표인 애틀란타로서는 아주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애틀란타의 눈이 돌아갈 만한 유격수가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코리 시거입니다. 시거가 텍사스와 10년 3억 2,5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을 때 다저스는 3억 달러 이상을 불렀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퍼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고 주세 차이도 컸기 때문에 텍사스를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3억 2,500만 달러는 트라웃, 베츠, 린도어, 타티스, 하퍼에 이어 역대 공동 6위에 해당되는 규모였지만 이후 소토, 오타니, 게레로, 저지와 마차도의 2차 계약이 발표되면서 11위로 밀려났습니다. 부상을 잘 당하는 시거는 4년 동안 평균 124경기 출전에 그쳤지만 WRC 플러스는 유격수 1위, 승리 기여도는 위트와 린도어, 터너에 이어 4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거는 텍사스가 창단 첫 우승을 차지한 2023년에 월드시리즈 MVP가 됨으로써 레지 잭슨에 이어 월드시리즈 MVP를 2번 차지한 역대 두 번째 타자가 됐습니다. 올해 시거는 2번의 햄스트링 부상에 맹장염 수술까지 받는 바람에 60경기를 결장했지만 102경기에서 승리 기여도 4.0을 기록했고 WRC 플러스는 규정 타석을 채웠다면 프리먼, 캐롤, 페르도모, 게레로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올슨, 터커, 데버스보다 높았습니다.
더 고무적인 부분은 다저스 시절부터 평균 이하였던 수비가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좋아졌다는 겁니다. 시거는 828이닝을 소화하면서 DRS 플러스 16을 기록했고 1278이닝에서 플러스 17을 기록한 배츠보다 이닝 대비 더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시거가 트레이드 시장에 나온 건 텍사스의 재정 문제 때문입니다. 2023년 월드시리즈 우승 후 투자를 계속했지만 추가 우승에 실패한 텍사스는 샌디에고와 달리 관중동원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고 부채 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3년 연속 사치세 위반을 했기 때문에 최고세율인 50%를 받는 텍사스는 이를 리셋하고 싶어합니다. 연봉 감축을 위해 내년 연봉이 1210만 달러로 예상되는 아돌리스 가르시아와 600만 달러로 예상되는 조나 하임을 논텐더로 풀 거라는 전망입니다. 텍사스 크리스형 단장은 시거와 시미언, 디그롬과 이볼디가 시장에 나올 일은 없을 거라 했지만 현지 언론의 보도들을 보면 상황이 달라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지난해부터 성적이 급락하기 시작했고 올해 127경기 출전에 그쳐 철강왕 타이틀도 반납한 시미언은 3년 7,200만 달러 계약이 남아있습니다. 디그롬은 2년 7,500만 달러, 이볼디는 2년 5,300만 달러가 남아있습니다. 시거는 내년이 32세 시즌이고 6년 1억 9천만 달러 계약이 남아있지만 건강할 때 제 몫을 다해주고 수비가 유지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월드시리즈 2회 MVP라는 점은 여러 팀들의 구미를 당기게 합니다. 관건은 시거가 텍사스를 떠날 마음이 있냐는 겁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인 시거는 텍사스와 계약 후 아내와 함께 알링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때문에 트레이드 된다는 말은 가족과 멀어지거나 이사를 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시거는 8팀에 대한 트레이드 거부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8팀에는 애틀란타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만 시거가 가고 싶지 않은 팀 중 하나가 애틀란타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반면 양키스와 보스턴은 8팀에 들어있지 않다는 소문입니다. 양키스 입장에서 PS까지 고려한다면 시거만큼 매력적인 선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키스는 구단주, 단장, 감독이 볼필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시거는 과연 텍사스를 떠날까요? 김하성의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유격수 트레이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건 김하성에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인절스와 4년 5,8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지만 석 달 만에 애틀란타로 트레이드된 후 좋은 활약을 이어가다가 올 시즌을 망쳤던 이글레시아스는 1년 1,600만 달러 계약으로 애틀란타에 잔류했습니다. 이글레시아스는 다저스와 토론토의 오퍼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글레시아스는 11세이브 오블론 5.09 이후 18세이브 노블론 0.34로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애틀란타 앤소폴로스 단장은 오프시즌 때 속도를 중시하는 반면 보라스는 장기전을 선호하기 때문에 애틀란타가 김하성을 기다리는 대신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시즌 마무리가 좋았던 데빈 윌리엄스는 양키스 잔류가 1순위이고 현재 협상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데빈을 원하는 팀 중 하나는 다저스입니다. 가상 트레이드 전문인 짐 보드는 스코볼을 데려오기 위한 트레이드를 제안했습니다. 다저스의 경우 스코볼의 1년을 쓰기 위해 다저스가 넘겨줘야 하는 선수들은 에미쉬엔, 저스틴 로블레스키, 잭슨 페리스와 자이어 호프입니다. 네, 보든의 생각일 뿐입니다. 볼티모어는 카일 터커에게 관심이 있고 터커를 영입할 경우 콜튼 카우저를 가지고 선발투수 영입을 시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